타인의 이기심과 허영심을 건드리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이다. 어느 누구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아도 자신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거의 관심도 없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이롭지 못한 말이나 허영심을 건드리는 말이 들리면 반응이 빠르다. 세상 사람들도 바로 그와 같이 자기 본의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재능이나 지식을 과시하거나 잘난 체하면 사람들은 대뜸 자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속으로 적대감을 갖는다. 그런 인간의 속성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니 도대체 왜 그래 하고 의아해할 뿐이다. 상대방이 자기에게 적대감을 드러냈을 때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정작 본인만 모르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재능을 숨겨라. 자기 재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과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남의 재능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특히 똑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증오나 원한을 사게 된다. 자신의 뛰어난 재능이란 과시하는 순간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말했지만 인간의 가장 큰 본능은 쾌락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일이다. 이 쾌락과 허영심은 남과 자기를 비교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함께 어울려 있는 가운데 어느 누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모욕감이나 피해를 주는 일이다. 이 미움과 분노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려는 의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재능을 감추는 위장 가면을 쓰는 일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이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다는 것을 애써 보여야 한다.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그 때문이다. 자신의 불행이나 슬픔을 말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줄 만큼 고귀하고 깊은 우정을 나누었으며 지금도 그런 우정을 갖고 있다고 장담하기도 한다.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은 아주 다행이다. 친구의 진실한 우정을 시험해 보려면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불행을 하소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물론 친구에게 절실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의 일종의 고소한 기쁨도 함께 느낀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최근에 겪고 있는 친구의 불행과 슬픔에 관해 듣는 일이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특성이자 본성의 하나이다. 반대로 친구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면 함께 기뻐하기보다 마음 한구석에 야릇한 시기심과 부러움이 싹트는 그 심리가 바로 우정의 뒷면이다. 절대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개인적인 비밀은 깊이 숨겨두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친구도 역시 남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면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옛부터 과묵함을 처세술의 근본으로 삼은 것은 그 때문이다. 아라비아의 격언을 보면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남의 생각이나 의견에 반박하지 마라. 남의 생각이나 의견은 반박해서는 안 된다. 남을 불합리한 생각과 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은 비록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처럼 969세까지 살아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과 얘기할 때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말한다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남의 감정을 사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시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남이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 세상에서 진리나 교훈을 전하려는 사람이 혹시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다면 그것은 행운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오해와 부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저항과 학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납득시키려면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고 냉정하게 설득을 해야 한다. 거짓말은 믿어주고 실수로 비밀이 드러나면 불신의 태도를 취하라. 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취해 보아라. 그러면 상대방은 더욱 신이 나서 더 큰 거짓말을 떠벌려서 결국은 스스로 가면을 벗어버리게 된다. 그와 반대로 실수로 비밀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불신의 태도를 취해 보아라. 그러면 상대방은 마침내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말 것이다. 불행한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불행을 당하고도 침묵하고 냉정해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당한 일이 지금까지 당한 재앙 가운데 가장 사소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이미 생존이라는 것이 더덥고 허망하다는 것을 터득하고 있는 사람이 불행을 당했다고 울거나 행운에 달뛸 리가 있겠는가. 우리는 온갖 지혜를 짜내어 모든 불행에서 초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수련이 필요하다. 이런 수련은 우리가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필수 조건이다. 특히 불행한 일은 마음속에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길을 걷다가 발끝에 걸리는 돌처럼 힘껏 차버려야 한다. 천하고 추악한 존재이더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하지 마라. 비록 천하고 가련하며 비웃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인격 속에 존재하는 영원성이나 불멸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추악한 존재도 필요하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개성과 성격, 능력, 기질 혹은 용모를 뜯어 고쳐 새롭게 만들 수가 없지 않는가. 우리들이 그런 인격을 가진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바꿀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 남들과 삶을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격들과 개성들을 포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어차피 그들을 내가 바꿀 수 없을 바에는 비난할 필요도 없다. 타인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면 증오로 되돌아온다. 경멸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가 상대방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는가를 타인에게 알리는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상대방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한 냉혹한 경멸이 표면화되면 상대방으로부터 격렬한 증오가 뒤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경멸받은 상대방이 똑같은 수준의 경멸로 맞대응하기란 경멸받은 사람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증오로 갚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을 경멸하는 언사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